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도 우리 지역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을 보인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역시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대구 달성은 기상관 측만 기준으로 39도까지 치솟았고 그 밖에 경북 많은 지역에서도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더위의 기세가 대단했는데요. 오늘은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더위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33도, 안동 34도로 폭염 경보가 주의보로 한 단계 완화되겠고요. 포항 지역은 2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경북 서부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대기 불안정으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의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수일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평소보다 수분 섭취 자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옷을 챙겨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낮 12시에서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고 농산일도 자제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다면 2명씩 짝을 지어서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처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우리 지역 곳곳에는 무더위 쉼터가 무료로 개방 중이니까요.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34도를 또는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와 광주의 교류와 협력을 달빛 동맹이라 그러죠. 대구시와 광주시가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달빛 동맹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두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보도에 금교신 기자입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달빛 동맹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양도시는 국회에서 대구 광주 지역 국회의원 18명과 예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구 광주 공동 현안은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 선도도시 기반 구축과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사업비 증액, 그리고 대구 광주 간 철도 건설 사업 등입니다. 지역은 이대로 가면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중심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아마 동맹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대구시는 이 자리에서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첨단 의료 복합단지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개정과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물산업진흥법 제정, 첨복단지 특별법 개정 등 지역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광주 예산은 대구가, 대구 예산은 광주가 앞서서 해결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또 미래 자동차 산업 분야는 광주나 대구의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내년도 국비 확보 대상 사업은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과 첨단 임상시험센터 건립, 대구 정부 통합전산센터 건립 등 20개 사업 4,900여억 원.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구의 현안과 국비 지원에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양도시의 교류를 위한 달빛 동맹이 예산과 정책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상북도도 내년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국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미래가 걸린 지역 전략 산업, 인프라, SOC 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지자체들은 국비 확보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북도가 확보한 올해 국비 예산은 12조 원. 하지만 내년도 국비 확보는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 복지를 강화하고 SOC 분야를 줄이려는 정부 방침에다 지자체 간 예산 확보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간부들이 총동원돼서 기재부와 국회에 예산을 설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핵심 요직이 타양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도 경북으로선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김관영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직접 만나 광역 SOC 확충과 지역전략 R&D 사업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포항 안동간 국도 4차로 확장, 중앙선 복선 전철화 등 SOC 교통망과 타이타늄과 스마트 기기 육성,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8개 사업이 핵심입니다. 예산이 아주 전쟁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현장을 떠나지 않고 한 푼이라도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최종 제출되는 시한은 다음 달 2일. 경상북도가 남은 한 달 막바지 예산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K리그 챌린지에서 전반기를 3위로 마감한 대구FC가 짧은 휴식기를 보낸 뒤 내일부터 본격적인 하반기 경기에 돌입합니다. 지난해 아쉽게 놓친 우승에 다시 도전하는 대구FC의 하반기 전망, 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앞에서 놓친 우승. 그만큼 더 단단하게 시즌을 준비했던 대구FC. 개막과 함께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선두권 진입을 노렸지만 2위와 4위 사이를 오가며 결국 3위로 전반기를 마감했습니다. 좋은 경기를 펼치기도 했지만 상대팀에게 이내 패턴이 읽히며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교체 옐로 카드로 인해서 선수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경우, 그다음에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변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리그 득점 선두 파울로와 팀의 공격 루트를 책임지고 있는 세징야 같은 핵심 선수들과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새로운 선수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우승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As vitórias dentro de casa, principalmente, que a gente na primeira etapa não conseguiu, e acho que na segunda etapa que vai valer mais é a vitória dentro de casa. Então, concentrar mais, focar mais e dentro de casa fazer os pontos e fora buscar o que vier é lucro para a gente. 이번 수요일 열리는 하반기의 첫 상대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경남인데요. 이어지는 주말 최하위 고양가의 원정 경기와 다음 주 수요일 홈에서 만나는 강원까지 약 열흘간 3일마다 한 경기씩 치릅니다. 대구FC가 하반기 첫 일정을 어떻게 소화할지가 올 시즌 우승을 향한 첫 번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축산농가에는 가축 폐사가 잇따르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뭄으로 저수지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해 농작물 피해도 걱정입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폭염의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폐사한 닭이 이 농장에서만 7,000마리가 넘습니다.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소방차가 출동해 뜨겁게 달궈진 양계장 지붕에 연신 물을 뿜어대고 있습니다. 또 환풍기로 축사의 온도를 낮추고 가축 방역차도 수시로 방역 작업을 벌이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 속에 경주 지역 강수량도 지난 일주일간 1.5mm에 거쳐 농경지 가뭄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창 논물을 대야 할 농업용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평소 저수량이 9만 톤이 넘지만 현재 저수율은 20%, 18,000여 톤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400여 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49.7%로 평년 저수율 73%에 비해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고 지금 바닷물 많이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치단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킬로미터씩 떨어져 있는 저수지를 양수기로 2단, 3단 힘겹게 연결해 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율이 평년 대비 20%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물 부족한 지역에는 다단 양수와 간이 용수원을 개발해서 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 시민의 상수원지인 덕동댐도 저수율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물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달 중순까지 불볕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김천시 대학면 직지사 운수암 임법당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12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날 당시 승려 2명이 있었지만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주 지역 재향군인회 등 10개 보훈단체 회원 300여 명이 오늘 오전 10시 성주군청에서 성주 사드 배치 관련 결의대회를 열고 자신들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들은 특히 성산포대가 아닌 성주의 다른 지역의 사드 배치 요청 검토와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 보훈단체들은 성주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달구시가 공공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시설을 철거합니다. 달구시는 지난 6월부터 우레탄 시설 68곳을 검사해 결과가 나온 49곳 가운데 33곳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만촌 롤러스케이트장 등 12곳은 어제부터 철거를 시작했고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1곳은 내일부터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철거 뒤 재시공하는 우레탄 시설에는 현재 KS 규정에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 호르몬 성분인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 항목도 추가할 방침입니다. 달구시 공무원의 절반이 추석 이후부터는 옛 경북도청으로 출근합니다. 달구시는 그동안 청사가 좁아 시청 근서로 분산돼 있던 경제, 교통, 환경 관련 부서를 추석 이후부터는 리모델링이 끝난 옛 경북도청으로 옮겨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별관 이전 부서는 모두 40개과 730여 명으로 대구시청 공무원의 49%에 해당됩니다. 달구시와 경북대학교가 대한민국 물주간 행사의 하나인 국제물산업 컨퍼런스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오늘 오전 대구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달구시와 경북대학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제물산업 컨퍼런스의 성공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물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공동 노력, 지역대학생의 전문성 확대와 고용 활성화 등을 위해 양기관이 협력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는 지난해 대구 경북에서 열린 제7차 세계 물포럼을 계기로 세계 물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물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0월 19일부터 대구 엑스코에서 나흘 동안 열립니다. 달구시가 아파트 단지 안에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달구시는 한 해 신규 아파트 보급이 2만 가구에 이르러 전기차 보급을 위해선 아파트 단지 내 충전 시설 보급이 중요하다고 보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건축 심의 단계에서부터 충전 시설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달구시는 실제 오는 2019년에 입주 예정인 수성구 범어동 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충전 시설 2기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공동주택 건축 심의 단계에서 충전기 설치를 권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